이런 경우가 또 참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한 조사기관에서는 40% 밑으로 떨어졌던 조사가 나왔는데 오늘 발표된 또 조사에서는 45%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게 추세 자체가 조금 달라진 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조사 방법이 일단 다르기도 하고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조사기관의 조사가 맞았는지가 드러나는 일이긴 하지만은 일단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이제 한국갤럽이 또 이번 주에 나오겠죠, 그죠? 후반부에 나오면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정 부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게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더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그 조사 방식이 좀 달라요. ARS가 중심이냐, 전화 면접이 중심이냐도 다르고, 그다음에 응답률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응답률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여론조사 기관이 상대에 대해서 하는 평가를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리얼미터에서 하는 얘기는 그 전화 면접 조사는 보면 ARS보다 이슈 반응성이 좀 더 느리다. 느리다 이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또 그 다른 평가기관에서는 하는 얘기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더 반영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정당 지지층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의 여론을 더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화 면접에 대해서. 그리고 ARS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있냐면 여기서는 뭐 한국갤럽에서는 정치 고관여층 여론을 과대 표집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 정치에 좀 더 적극적인 사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ARS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이 더 반영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추세를 저희가 너무 일희일비할 건 아니라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데 지난 주말에서는 또다시 광장이 나눴었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종단 지도자를 만났었는데 국민통합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흘렀는데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이제 해왔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크게 그렇게 뭐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정치적인 이게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이번에 우리가 또 하나 또 소중한 또 기회가 되기도 한 것은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이제 확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또 고쳐 나갈 것인지 건강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 공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이제 논의는 없는 가운데 말하자면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전국을 회복하고 수습하는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내일 시정연설이 있으면 또 한 번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연속적으로 국민통합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제 두 번째 오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표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더 공간이 더 넓어졌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금 대통령은 통합적 행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당은 검찰개혁이라는 이제는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오히려 지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당이 이제까지 충분히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검찰개혁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하면서 국회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수권정당의 이미지도 보여줘야 돼요.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적당히 싸우기도 했지만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그다음 반값 등록금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주면서 수권 정당의 이미지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야당 지도부가 이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책을 가지고 포지티브 한 것을 하는 것에 굉장히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이 민부론이나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한번 던졌으면은 이걸 구체화시켜가지고 이제는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양면 전략을 써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야당에서 보는 시각도 여당에 대해서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더 안 묻혀. 공수처 등등 해가지고 지금 김병민 국회 상황을 보면
오늘도 3당 원내대표 만나서 그냥 입장차만 확인한 거죠. 어떤 접점을 네. 찾아갈 가능성이 일단은 적어 보여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수기간을 가진 다음에 결국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표결을 정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4월 달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합의한 안건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정치개혁에 관련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검찰개혁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서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떼다가 우선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바른미래당에 오시는 원내대표는 당연히 합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애당초부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반대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끝까지 끌고 왔던 마지막 한 가지 동력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결된다면 예. 이것 때문에 결국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목소리를 우리가 높였던 거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석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경제 이슈라든지 국민들의 통합에 관한 이슈도 중요한데 내년 총선이 바로 목적이 있는 터라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이 남은 총선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이어지겠죠. 없는 그런 정보를 예. 봅니다. 총선 얘기 나왔으니까 김수현 평론가 이거 여쭤볼게요. 양정철 원장이 다른 분들과 포함 최동욱 전 총장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을 만났다.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긴밀한 얘기는 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재 영입 아니냐는 관심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누구를 인재 영입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현수 전 뭐 국정원 기조실장하고 예. 그다음에 뭐 이재순 전 이제 비서관. 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청와대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관계였다고 하고요. 검찰 선후배 관계로 또 연결이 되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같이 합석을 해서 뭐 모임을 간단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예. 양정철 원장의 경우에 밥도 못 먹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자꾸.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양정철 원장이 누군가랑 밥만 먹었다 하면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흥미거리가 되고 관심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저기에는 인사를 꼭 인재 영입을 위해서 만났다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물론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특히 최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과잉 해석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경계도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명 그대로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근데 제가- 저는 여성 유권자들 표를 잃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 그 혼외자 논란이 있었던 아이가 크면 DNA 조사를 해보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본인이 얘기하신 걸 들어봐도 혼인 생활 중에 외도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영입하려고 제가 하겠어요? 외부에 야당이? 영입 논의 안 여당에서? 했다고 했으니까. 아니, 제가 그 내부의 흐름을 그러지는 잠깐 않을 말씀을 것 같아요.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금태섭 의원조차도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예. 상당히 이렇게 평가가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법조인 출신들을 만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뭐 한 달이 건너서 들은 바로는 예. 경제인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영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네. 이두하면 함께 이 부분 여쭤볼 텐데 영상을 좀 먼저 보고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와서 총리까지 지내신 분 와서 우리 당 출동 못 시키겠다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검사해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나쁘다, 섭섭하다 이렇게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하의 윤석열의 기계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런 경우마다 한마디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심정은 있을 거로 제가 저는- 짐작하겠습니다. 네, 그냥 수사 결과로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네. 윤석열 총장이 네. 정경심 교수와 패스트트랙 예. 한국당 관계를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게 한번 눌러봤더니 확 반응이 나와서 저는 속으로 그랬죠. 아, 패스트트랙 곧 하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 국회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예.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소환 통보를 했더라고요. 또 저를 만난 분들은 네. 한국당 의원들은 둘이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 그래서 그건 아니다. 정경심 교수는 소환하지 않고 네. 바로 기소를 했는데 네.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경찰에도 검찰에도 소환 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대로 기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박지원 의원 생각은 곧 수사를 할 것 같다.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은 수사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또 한국당에서 검찰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겁니까? 한국당에서 검찰에 대한 시각이야 뭐 여야가 지금 공수가 뒤바뀌었잖아요. 청문회에서 하고 네. 지금 오늘 저번에 저 국정감사 할 때 보면 여야 공수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그럼 네. 민주당도 그럼 입장이 또 바뀌는 걸까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뭐 이철희 의원은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겁이 나서 말도 막고 막 이러시다가 이제는 네. 또 그럼 계속 얘기하세요. 이렇게 태도가 바뀔까요? 저는 윤석열 총장은 일관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 일관된 사람인데 검찰에 또 특징이 있어요. 항상 여야 정치권 수사에 대해서 기계적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여야 예. 정치인 모두. 그래서 사실은 야당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예. 이렇게 패스트 트랙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국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그리고 동기가 무엇이었냐 야당이 할 말은 많겠지만 뭐 검찰에서야 수사는 원칙대로 실정법에 따라 하겠다고 할 거고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고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